안녕하세요.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기획된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의 공연을 관람하시는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공연의 해설을 맡은 조윤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동구의 문화예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성동문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성동문화재단에는 왕십리역에 위치한 이곳 소월 아트홀과 뚝섬역에 위치한 성수 아트홀 두 곳의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 예술 발굴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목관과 성악의 세계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공연에 이어서 베토벤의 첼로의 세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토벤의 첼로 곡들을 소개할 텐데요. 사실 베토벤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지만 첼로 곡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첼로 협주곡이 없습니다. 첼로가 앞에서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이런 형태의 협주곡이 없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1개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5개 이상이 있고요. 하지만 첼로 협주곡은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첼로 소나타 5곡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악기로 연주되는 첼로 변주곡이 3곡이 있습니다. 이 변주곡 3곡 중에서 한 곡도 오늘 직접 연주가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1번 소나타, 첼로 소나타 1번을 들으실 텐데요. 첼로와 피아노가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제목으로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이 되겠는데요. 아주 독특한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나타들은 보통 악장이 3개 아니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이 작곡하던 시기에는 주로 3개의 악장을 쓰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곡은 악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 곡만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뒤에 연주되는 곡들도 그런 곡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고요. 그 중에 1악장을 오늘 감상하실 텐데요. 이 1악장은 굉장히 길이가 긴 곡이지만 실제로 앞에 느린 전주가 있고 뒤에 빠른 멜로디가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26살에 작곡한 비교적 초기에 작곡된 곡입니다. 이 곡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라는 왕 앞에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첼로를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첼로 곡을 쓰고 연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차르트도 이분을 위해서 첼로가 주가 되는 그런 곡을 헌정한 적이 있고요. 베토벤도 직접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자기가 반주를 하고 첼리스트 친구가 연주를 하면서 연주했던 그런 곡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느린 전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신나는 멜로디가 피아노가 먼저 등장하고 곧이어서 첼로가 따라서 연주하는 그런 아름답고 경쾌한 곡입니다. 오늘 연주할 아티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첼리스트 홍은선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예리 씨의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홍은선 씨는 13살에 금호와트홀 영재 콘서트로 데뷔하시고 독일 쾰른 국립음대 그리고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를 졸업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유예리 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헝가리 리스트 국립음악원 한글예술종합학교 반주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두 분의 연주자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첼로 소나타 1번 1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두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곡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1악장만 감상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밝고 경쾌한 곡이죠.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는 사실 모두 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경쾌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가면 또 심각해지고 또 첼로의 그 중저음에 어울릴 만큼 역시 이건 베토벤 같이 무거워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꼭 있습니다. 26살에 작곡한 곡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31살에 작곡한 곡입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베토벤 28살에 귀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받게 되는 약 3년간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31살쯤에 이제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는 것을 남길 정도로 베토벤은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선배 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듣고 이거는 내가 멜로디를 변주곡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첼로로 만들어진 3개의 변주곡 중에서 2개의 변주곡이 바로 이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멜로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데우스에 나오는 개선의 합창을 가지고 만든 변주곡이고요. 나머지 2곡이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변주곡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은 이 마술피리에 나오는 유명한 이중창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거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 정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아기자기한 동화 오페라라고도 할 수 있죠.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왕에게 잡혀간, 물론 마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잡혀간 공주가 자신을 구하러 온 왕자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왕자를 먼저 만난 건 아니고요. 그 왕자와 함께 온 파파게노라고 하는 세자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중창을 부릅니다. 공주는 누군가 자기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 원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파파게노가 여자들은 그 달콤을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그런 이중창이에요. 이 이중창을 베토벤이 듣고 첼로 변주곡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또 하나의 변주곡은 또 다른 노래입니다. 똑같이 그 파파게노가 부르는 연인이나 아내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멜로디로 되어 있는 변주곡은 12개의 변주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으실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을 이 주제로 만든 변주곡은 7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그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느린 노래입니다. 처음엔 이 원래 주제로 시작을 하고요. 점점 신나지면서 또 뒤에는 똑같은 멜로디를 아주 심각하게 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두 분의 연주자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베토벤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첼로 변주곡 중에서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은이라는 변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주제였죠. 마술피리 뭐 너무나도 재미있는 오페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이중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 첼로 변주곡 들으신 분들은 그 마술피리를 다시 보실 때 그 이중창에 나오면 그 곡이었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제로 한 변주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 감상하실 텐데요. 이제 소나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곡 중에서 3번 감상하실 텐데요. 5개의 소나타 중에서는 가장 연주가 많이 되는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고요. 37살에 작곡을 했고요. 드디어 전통적인 세계의 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계의 악장 모두 감상하실 텐데요. 전통적이라고는 하지만 느린 악장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빠른 악장 세계로 되어 있고, 하지만 각 곡의 각 악장의 이 전주들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첼로 중후한 베토벤의 중후한 느린 멜로디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37살이라고 한다면 베토벤은 이미 교향곡을 4개를 썼고요. 그리고 현악사중주는 지금 중기 현악사중주를 쓰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16개의 현악사중주 중에서 이 중기 현악사중주들은 매우 실험적이고 또 규모가 커지는 아주 걸작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런 곡을 쓰던 시기였습니다.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인과 연애를 했었습니다. 이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분의 언니와 결혼하게 되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분에게 헌정합니다. 이그나츠 글라이헨슈텐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베토벤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중에 베토벤을 후원하게 되는 후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쓰던 당시, 실제로 이 곡을 쓰던 당시에는 다른 여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명의 여자분과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베토벤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요제핀의 폰 다인 백작 부인, 미망인인데요. 이분과 연애를 할 당시에 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베토벤의 사랑에 관한 감정도 우리가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악장 느리게 시작합니다.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연주하는 유니즌이라고 하죠. 이 유니즌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다가 결국에는 일반적인 빠른 템포로 들어가고요. 아주 강렬한 선율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은 스케르초 악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통통 튀는 스케르초 악장에서 계속되는 당김음 멜로디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곡이고요. 중간에는 이 첼로가 두 음을 함께 연주하는 더블 스토핑이라는 기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강렬한 후반부에 가면 또 웅장함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악장, 세계 악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악장입니다. 첼로 선율이 아주 재밌고요. 또 가끔씩 정말로 고음에서 첼로가 연주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연주자 두 분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또 멋진 곡이죠. 온라인 콘서트라서 이 박수 소리가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원래 공연에서 많은 관객들이 여기 오셨다면 정말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올 만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곡은 1, 2번이 함께 작곡됐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3번이 독립적으로 따로 하나 작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으실 4번, 4, 5번이 함께 작곡됐고요. 그 중에서 4번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45세에 작곡됐습니다. 베토벤은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의 전 연령대를 작곡된 곡들을 골고루 듣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말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45세라는 나이는 베토벤의 교향곡 9개 중에서 8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개의 교향곡을 남기고 있고 그 교향곡 이후에는 후기 현악사중주라고 해서 5개의 현악사중주들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데요. 자, 8번까지 작곡됐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피델리오가 바로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베토벤은 오페라 딱 하나 쓰고 있습니다. 좀 많이 썼을 만도 한데요. 이분은 그 오페라 소재를 구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거리 정도는 내가 오페라로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작곡되어진 1개의 오페라 피델리오가 있고요. 이 피델리오를 또 고치고 고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황제가 유명하죠.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마지막 5번째 협주곡이 5번 황제입니다. 그 황제까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됐던 그 중기 현악사중주는 모두 완성이 된 상태였는데요. 현악사중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중기 현악사중주 중에 앞에 3곡이 라즈모프스키라는 러시아 대사를 위해서 헌정된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모프스키 사중주라고 불리는 3곡이 있는데요. 이걸 연주했던 사람들도 라즈모프스키 사중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즈모프스키 대사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중주단인데요.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여기 이 4명 중에서 첼리스트를 위해서 작곡을 했고요. 바로 그렇게 작곡된 곡이 지금 연주될 첼로 소나타 4번입니다. 갑자기 또 2개의 악장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악장수를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 2개의 악장에서도 역시 느린 멜로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써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또 2개의 악장이라고 해도 살짝 끊어지긴 하지만 거의 한 곡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제로는 자유로운 소나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1, 2악장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에르데디 백작 부인에게 헌정한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 곡을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즈모프스키 사중주단의 첼리스트를 위해서 썼던 곡입니다. 그 2 사람이 나중에 약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1악장 역시 느리게 시작해서 아주 깊이 있는 선율을 보여줍니다. 오늘 거의 전 연령대의 베토벤 곡을 감상하시기 때문에 앞서 들으신 곡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진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은요, 저음에서 첼로가 코드를 연주할 때 피아노가 아주 미스테리한 음을 연주를 합니다.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그러다가 첼로가 고음에서 연주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극도로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이 연주회를 보기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되는 정적과 함께 이제 피날레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군데군데 좀 심하게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려면 아마 이 부분들에서 실수 많이 하실 겁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박수를 칠 것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끝날 때 하면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정말 멋지게 또 끝내니까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첼로 소나타 4번 들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그리고 또 첼로 변주곡까지 이렇게 여러 곡을 함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첼리스트 홍은선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예리 씨의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여러 곡의 첼로 곡을 한꺼번에 그것도 베토벤의 곡들만으로 구성된 연주회는 참 값진 것 같습니다. 다음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베토벤의 첼로가 아닌 바이올린 곡을 감상하실 건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중에서 아주 유명한 두 곡이 포함되어 있는 5번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스프링 소나타라고도 하죠. 봄 소나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9번 크로이처 소나타 또 그 사이에 있는 8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를 피아노 반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다음 공연 베토벤의 바이올린 곡들로 꾸며봤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